1억 원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쉽게 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2월 달에 돌려줘야 돼요. 이제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나요? 마음이 급하죠. 근데 나는 4억 5천에 전세를 맞추고 싶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3억 5천이라고 하니까 시세가 지금 형성되는 시세가 결국에는 4억 5천에 들어오면 1,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줄게. 좀 해줘. 라는 상황까지. 참 오픈 얘기입니다. 그죠? 오픈 얘기인데요. 네. 처음에는 저는요. 야, 샤넬백 1,300이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들, 어떤 게 이제 하락을 멈추는 시그널이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앞 클립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개 말씀하셨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뭐 이제 매매나 혹은 청약할 때 그 가격이나 전세는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만 견디지 못하는 거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 전세 시장도 위축이 되는 게 불가피한 거죠? 지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예. 원래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는 매매 시장이 약세가 되면 매매 수요가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사는 사람들이 안 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전세로 가서 일단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는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는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전세가 약세가 돼 버렸어요. 아,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집값은 떨어지니까 이제 만기가 키높이? 네?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맞아요. 아니 전세 사시는 분들은 사실 최근에 또 황당했던 게 집값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전세를 예를 들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2억짜리 전세 산다. 그러면 5천만 원 올려주세요. 네, 맞아요. 5천만 원. 근데 요즘은 뭐 2억짜리 사는데 2억 올려주세요. 혹은 뭐 4억짜리 전세 사는데 3억 올려주세요. 최근에 그 현황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이 됐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개입을 하면서 집주인은 빨리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왜곡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전세자금 대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MB 정부 때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때에는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 집주인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니 사람이 2억을 어떻게 올려줘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열심히 돈 모아서 2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그거 올려주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사실 샐러리맨들이 1년에 2, 3천 모으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한 달에 200만 원 모아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학비 내고 뭐 애들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뭐 맞추죠. 억지로 맞추죠. 2, 3억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모럴 해저드에 빠집니다. 야, 1억 올려줘. 돈 없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얼마 안 해. 그래? 계산해 보니까 월세보다 유리하거든요. 이자 15만 원만 내면 되는데 월세를 내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은행 가서 집주인이 내가 오케이 해줄 테니까 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쉽게 원래는 2천씩 올라야 되는 게 5천, 1억씩 이렇게 스텝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12년도, 13년도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전세는 계속 강세였거든요.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를 밀어 올리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원동력이 됐고요. 지금은 최근에 왜 이게 약세가 되냐면 이제 전세 대출 없는 전세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부터 전세 대출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세 대출은 원래 있던 제도야. 우리는 당연히 대출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MB 정부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 만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제 대출 없는 전세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2배 정도 올랐죠. 대출 이자가. 지금 2배 더 올랐습니다. 사실 고지서 받아보면 2배 더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올려주는 거예요. 야, 1억 세입자가 무슨 소리야. 나 못 올려줘. 어떻게 올려줘? 집주인도 알죠. 야, 대출은 이제
함부로 받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되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제 전세는 그만 네, 이제 월세로 월세 올려줘 30만 원 올려줘 오케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키높이가 되면서 또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세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 그동안에는 집값이 전세값이 막 오를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였잖아요. 네. 예? 네. 일정 비율은 못 올리고 2년 더 사는 건데 지금은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청구권이고 뭐고 그죠? 청구권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무슨 청구를 떨어지는데 해요? 이제 전세값 좀 내려주세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고요. 네. 최근에 뉴스 보셨죠? 샤넬백 등장했다고. 네. 그게 세입자 모시려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 네. 천안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네. 좋은 아파트인데 전세가 4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4억에도 안 나가고 뭐 3억 5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1억 갭이 생겼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 원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구해야 되는데. 1억 원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쉽게 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2월 달에 돌려줘야 돼요. 음. 이제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나요? 마음이 급하죠. 음. 근데 나는 4억 5천에 전세를 맞추고 싶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3억 5천이라고 하니까 시세가 지금 형성되는 시세가 결국에는 4억 5천에 들어오면 1,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을 줄게. 좀 해줘. 라는 상황까지. 참 오픈 얘기입니다. 그죠? 오픈 얘기인데요. 네. 처음에는 저는요. 야 샤넬백 1,300이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모님 갖다 주실 생각이 있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 4억 5천 전세를 주고 샤넬백을 받으면 우리 와이프가 쓰면 내가 손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1억 원을 요즘 대출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신용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네. 금리가 6% 7%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에 2년 동안 이자 생각하면 샤넬백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차라리 샤넬백 안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계기가 우리도 사실 이제 전세라는 게 굉장히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지금 물가 안 떨어지는 것도 이제 임대료 이런 거 다 월세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경향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일 때문에. 전세가 소멸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있는 제도기 때문에 소멸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월세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네. 분위기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살면 세입자 중에서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 월세 살면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사람이라는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네. 사회적인 편견이. 최근에는 그 공식이 무너졌어요. 월세 살면 왜 돈이 없어? 강남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면 돈 내고 월세 살도 되잖아. 전세 살면 다 부자야. 어차피 다 은행 돈인데 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고요. 네. 이제는 철저한 계산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냐? 지금은 월세가 유리하죠. 대출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는 월세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월세 그 적용 비율이 금리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맞죠. 네, 네. 근데 월세가 최근에 올라가거든요. 네. 월세도 금리 오르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죠. 네. 월세가 이제 더 올라가고 나중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 전세가 유리한가? 전세 대출이 유리하면 또 다시 전세로 올 겁니다. 그래서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시대다.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전세고요. 월세는 아주 소수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같이 가는 시대가 된 것 반전세까지 같습니다. 합치면 꽤 많을걸요, 지금? 더 많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반전세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죠.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5억에 30만 원, 5억에 50만 원.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